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오늘 하루 스포츠계를 돌아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김종현의 스포츠 출발합니다. KBO 리그 경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LG의 홈에서 펼쳐지는 SK와의 경기 5회 말 진행 중이고 LG 홈팀이 3대6으로 석점 뒤지고 있습니다. 또 두산과 삼성의 경기는 4회 말 홈팀 삼성이 7대1로 앞서고 있고요. KT와 롯데 비등비등합니다. 5회 말 진행 중이고 롯데가 2점 앞서서 롯데 7, KT 5점입니다. 기아와 키움의 경기는 6회 초 7대2로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화와 NC의 경기는 원정팀 한화가 2점 앞서면서 6회 말 5대3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역대 아시아 최고의 선수를 묻는 설문을 진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홈페이지에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인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박지성과 기성용, 손흥민, 가가와 신지 등 5명을 후보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는 5선수 중 박지성과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며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9 남미 축구연맹 코파 아메리카의 초청국 자격으로 출전한 일본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에콰도르와 1대1로 비겨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우루과이 대 페루, 칠레 대 콜롬비아, 브라질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대 베네수엘라의 대결로 8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최근 이딴 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남녀 국가대표팀이 진천 선수촌에서 집단 퇴촌 조치됐습니다. 선수 개인이 아닌 팀 전체가 퇴촌당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지난 17일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던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 성희롱 시비가 일어났고 진천 선수촌이 진상조사를 한 결과 신치용 진천 선수촌장은 쇼트트랙 선수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선수단 전원에게 퇴촌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정현호 PD가 출장 중이어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현호 PD입니다. 네, 바쁜데도 이렇게 저희 전화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랜동안 자리를 비워가지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근데 출장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저희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필이면 이게 제가 화요일마다 계속 출장이 잡혀가지고
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돌아갈 거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내일 사이클 중계를 위해서 지금 양양에 와 있거든요. 강원도 양양. 네. 여기는 정말 춥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오늘 더웠는데 추운 곳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아, 여기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재밌는 연일 MLB 얘기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출장을 안 가신다고 했으니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네, 늘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류현진 선수 얘기로 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아웃수에 걸려서 네. 10승이 무산됐더라고요. 나름 보니까 최근에 최다 실점이죠. 3실점인데도 최다 실점을 기록했고, 또 다저스가 그런 팀이 아닌데 수비 실책도 계속 겹치고, 심지어 류현진 선수랑 어울리지 않게 볼넷도 주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많이 아쉬운 등판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류현진 선수는 수비 실수, 타선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멘탈은 강해질 대로 강해진 선수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할 네.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음 등판 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다음 등판이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쿠어스 필드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좀 왜냐면은 이번에 쿠어스 필드에서 네네. 콜로라도라는 팀이 4경기 동안 48점을 뽑았어요. 양팀 합쳐서. 어휴. 거의 농구 스코어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다저스의 원정 경기 성적도 최근에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류현진 선수에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싶더라고요. 네. 아무리 류현진 선수가 평균 자책점이 1위여도 참 위기의 순간을 또 맞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심지어 류현진 선수가 이 코어스필드에서는 통산 평균 자책점이 7점대예요. 아, 또 높군요. 그러니까 지금 1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7점대라는 거는 매우 약하다는 얘기가 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 또 특징 중에 하나죠. 예. 벌써 걱정을 알 하고 것 같네요.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좀 팬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다행히도 콜로라도의 최근의 페이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최근 이제 탑스타들이 이제 아레나도 선수라든가 이 찰리 블랙몬 선수 주요 타자들의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은 네. 그나마 류현진 선수에게는 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네. 빨리 9수를 뛰어넘고 10승을 달성하기를 또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9수에 계속 걸려 있다 보면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한번 딱 10승을 달성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또 원래 류현진 선수처럼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또 류현진 선수 외에 다른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 MLB.com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있었어요. 예. 발레리나 초이라고 해서 최지만 선수가 다리 찌는 호수비를 보여주면서 MLB.com 홈페이지를 장식했거든요. 원래 이제 그렇게 수비로 이슈가 되는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예, 최근에는 1루에서도 수비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최지만 선수도 여전히 변함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의 사실 상징과도 같은 선수인데 올스타전 명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사실 류현진 선수가 내셔널리그, 네. 추신수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니까 류현진 선수는 이미 지금 모의 팬투표에서 1등하고 있을 정도로 예. 올스타전 등판이 거의 확정적이니까 올스타전에서 류현진과 추신수의 대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마치 추신수 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연속 경기 안타를 치면서 복수 아닌 복수를 하더라고요. 약간 시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나를 왜 떨어뜨렸느냐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또 정현호 PD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슈나 화제의 장면도 되짚어보는 정현호의 핫클립 순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요즘에는 이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LA 다저스의 코디 벨린저 선수가 네. 계속 지금 관중 난입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관중들이 와가지고 벨린저 선수한테 막 해코지 아닌 해코지를 네. 애정 어린 이제 난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심지어 선수들은 팬들이 응원한다고 이제 먹을 걸 주잖아요. 그 음식들도 함부로 못 먹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응원한다고 말만 하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먹는 것도 조심하는 선수들인데
만약에 이번에는 여성 팬들이 와서 막 안고 이랬지만 행여나 이게 큰 문제가 될 경우에는 와가지고 막 공격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LA 다저스 안에서도 나름의 지금 비상 경기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참 관중들 팬들에게 뭔가 호응을 해주고 많이 이제 응대를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선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선수들과 관중들 사이에는 경기장 그리고 이제 관중석이라는 테두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킬 건 지키면서 응원을 해준다면 더 좋겠죠. 또 어떤 선수의 어떤 이야기들이 메이저리그 팬들 관심을 모았죠? 또 그 와중에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있는데 네. 이 팀에 이제 윌슨 콘트레라스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늘상 있는 일이죠. 예. 그런데 상대 포수인 타일러 플라워스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치고 나서 막 얘기를 겁니다. 봤냐 이러면서. 어허. 사실 그 예의의 스포츠인 야구에서는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네. 나중에 찾아봤더니 뭐 볼 카운트에 볼 판정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걸 보면서 말을 거들었더라. 그래서 그 모습이 싫어서 홈런을 치고 뭐 세레머니를 했다 이랬는데 사실 이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하루 이틀 이런 일이 있는 팀이 아닙니다. 벤치 클리어링도 많이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리액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카고 컵스가 좋게 말하면은 약간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고 예. 나쁘게 보면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만한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메이저리그 안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시카고 컵스 콘트레라스의 리액션을 보고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딱히 제재를 하거나 하진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야구 규칙상으로 네. 전혀 문제가 되는 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규제를 하겠지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 자체는 없거든요. 하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랄까 위반 행위라고 사무국에서 직접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안에서 이제 소요 행위라고 해서 그라운드 안에서의 문제를 일으켰던 거에 대해서는 경고 정도의 조치만 아직까지는 취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거를 좀 즐기는 팬들도 몇 명 있어요.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밝히시는 거군요. 본인도 좋아하신다고. 저는 굉장히 이런 스토리가 있는 메이저리그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정말 심각한 게 아니라면 사건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 주는 게 그렇죠. 보는 재미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또 팬들과 선수들 사이에서건 또 선수들끼리건 지킬 건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지킬 것만 지키면은 더 재밌는 얘기들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 공영방송이니까 아주 훈훈한 마무리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정현호 스포츠 PD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김지한의 잡스. 부전 여전.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딸이 그대로 이어간다면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계체조의 전설 여홍철과 그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딸 여서정의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스포츠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 내레이션 해주신 대로 체조계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네, 정말 이 체조에서 가장 영예스러운 일이 이 선수의 이름을 딴 기술이 이 국제 체조연맹 채점 이 규정집에 등재가 되는 건데요. 뭐 여원, 여투 이런 뭐 한국 체조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두 기술을 보유한 이 여홍철의 뒤를 이어서 17살 딸 여서정 선수가 여서정 이 기술을 보유하는 이 뜻깊은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에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이 코리아컵 제주 국제 체조 대회 이 도마 여자 경기에서 여서정 선수가 신기술을 성공을 시키면서 가뿐하게 우승을 하고 또 이 세 기술을 이제 등재를 시켰는데요. 아빠와 딸이 특히나 이렇게 나란히 채점 규정집 기술에 등재가 된 것 한국 체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뜻깊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는 있었던 일인가요? 세계적으로도 이게 참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기술이 많거든요. 굉장히 그렇지만은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진짜 선수 이름이 붙은 기술이 공식
등재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체조하면은 사실 뭐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뭐 도마, 네. 링,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는 이제 흔히 뜀틀이라고 하는 이 또 도마에서는 이 도약, 뭐 점프 회전수 그리고 착지 여기까지 정말 이 독보적인 기술을 정확하게 채점하기 위해서 이 채점 규정집에 그 기술을 원천 보유한 선수의 이름을 따서 등재를 시키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뭐 올림픽이나 뭐 세계 선수권, 뭐 아시안 게임 그런 국제 대회 채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 여홍철의 여원, 여투 그리고 양학선 기술이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여자 선수 중에서 이렇게 등재가 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이 여서정 기술이 신기술 예비 번호가 이제 발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난도 6.2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공인 대회에서 이 기술을 성공을 했어야지 이게 등재가 아하. 공식적으로 되거든요. 하지만은 그동안에 성공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 대회에서 여서정 선수가 공식 대회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등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보통은 성에다가 숫자를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 부녀지간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성이 이미 사용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여서정으로 된 거겠죠 아무래도. 원래도 이 여홍철 기술도 원래 여홍철 1, 여홍철 2 이렇게 돼 풀네임으로 있습니다. 돼 있군요. 네, 풀네임으로 돼 있는데 조금 이제 흔히 부르기 쉽게 이제 여원, 여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어쨌든 이 여서정 기술이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해하는 자세히 그런 좀. 청취자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자 도마 기술에서는 이게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도마를 짚고 공중에서 두 바퀴를 비트는 게 이제 여서정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여자 도마가 이 남자 도마에 비해서 이 뜀틀 높이가 조금 낮다고 해요. 네네. 네, 한 50cm 정도 낮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높이가 낮다면은 뭐 회전수라든가 이런 동작을 정확하게 구사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이 여서정 선수의 이 기술이 다른 선수들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 도마 부문에서 이게 성공을 하면은 어느 대회에서든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체조계의 설명인데 당연히 이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같은 그런 큰 대회에서도 뭐 메달 색깔을 가리는 게 뭐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오.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이 의미가 큰 이 고급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정말 이 기술을 성공하기까지 공식 대회에선 이제 처음 성공했다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실패도 했을까요? 여서정 선수가 한 이 기술을 한 1년 넘게 뭐 더 멀리 가서는 한 3, 4년 정도 이 기술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진천 선수촌에서는 이 기술을 연마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작년 이 공식 대회에서는 이 작년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서 한번 선보였다가 착지 때 이제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이제 실패했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조금 그 이후에는 그거보다 좀 난도가 낮은 그런 점수의 이제 기술을 사용을 했고 그 기술로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까지 땄고요. 올해 초에 조금 또 이 여서정 선수가 발목 부상까지 있었다고 네. 해요. 뭐 연습 때 이렇게 실수만 거듭을 하다가 실전인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완벽하게 착지를 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모습을 또 현장에서 이제 어머니가 지켜보면서 이 울컥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정말 이 본인도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신나고 짜릿해하는 또 그런 모습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서정 선수가 참 뭐랄까요 실전 타입이다 실전 네. 체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고 네. 또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체조 스타 여홍철이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또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홍철 선수 하면 뭐 제가 이러면서 좀 나이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여홍철 선수가 정말 대단했었어요. 당시에 제 기억에 뭐 반에서 이렇게 뜀틀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여홍철 선수 등장했습니다 막 하면서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닌가요? 거의 한 20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교실에서 이렇게 막 뜀틀하고 막 그렇게 따라했던 그런 네. 친구들도 막 떠올려지거든요. 그만큼 이 여홍철 교수가 지금은 사실 뭐 이제 예능에서 뭐 축구 선수로도 나오고 뭐 얼마 전에 골프 대회 우승도 네네. 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체조의 신, 뭐 도마의 신, 네 이런 이제 별칭이 있던 이 우리 체조계의 이제 전설과 같은 그런 이제 선수였는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이 여서정 선수가 기본적으로 그 DNA가 타고났습니다. 어머니도 또 체조인 출신이고요. 네. 뭐 과거에 이제 여자 국가대표도 했었던 김채은 씨가 또 어머니인데 이 부모를 따라서 8살에 체조를
연습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키가 한 150cm 정도인데 정말 이 타고난 탄력과 이 제공력으로 주니어 무대에서 각종 대회를 섭렵했습니다. 특히나 이 소년체전 때 통산 금메달 11개를 땄고요. 어휴. 뭐 거의 뭐 독보적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 6월에 아시안 게임 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성인 무대에 뛰어든 뒤에 또 작년 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32년 만에 여자 기계체조 금메달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선사를 하면서 스타로 떴습니다. 아직 2002년생 17살이기 때문에 장래가 더욱더 창창한 그런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굉장히 공교로웠던 게 아버지인 영철 교수님이 그 여서정 선수의 아시안 게임 경기를 현장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게 그 중계를 네. KBS에서 하시는 바람에 근데 저라면 이게 일단 진짜 잘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네. 정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마음 졸여서 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뭐 아시안 게임 때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해설을 하다가 이제 금메달 딱 확정되는 순간에 막 울컥해가지고 네, 맞아요.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제가 지금도 참 생생한데요. 이번에도 이 여서정 선수 신기술을 이제 성공을 하니까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또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여홍철 위원에게 이제 직접 그 당시에 이제 마음을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희열이 좀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표현을 못해서 해설하느라고 크게 표현을 못했는데 작년 그 아시안 게임 때와 같은 그런 기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보다 좀 덤덤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같은 기쁨이라고 또 표현을 해 주셨네요. 네. 일단 뭐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여서정 선수 본인도 굉장히 행복했겠죠. 네, 여서정 선수의 이제 뭐 현장 인터뷰를 좀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훈련할 때 실수가 많았고 사실 자신감도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술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고 이번 경기를 뛰면서 또 자신감도 부쩍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 뭐 이렇게 100% 잘했다, 뭐 이러면서 기술 연기에서 특히나 실수가 없어서 너무 기쁘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실전 체질이네요, 정말. 네. 어쩌면 이게 같은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 아버지랑 생각하는 거라든지 뭐 선수로서 앞으로 성장해가는 과정도 좀 비슷한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여홍철, 여서정 뭐 비교 동영상이라고 한번 검색을 이제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두 사람이 정말 비슷하다는 걸 새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뭐 도약 전에 준비 동작에서부터 도약해서 뜀틀 짚고 착지하는 그런 동작까지 참 비슷한 게 많은데요. 뭐 기술도 기술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또 둘 다 어쨌든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을 땄잖아요. 아시아를 평정을 했던 그런 어떤 부녀. 하지만 아빠는 올림픽에서 은메달,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지를 못했고 그 아빠가 올림픽에서 다하지 못했던 금메달을 딸이 이제 앞으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버지 입장에서 뭐 딸이야 당연히 너무 예쁘겠지만 이제 딸이 아니라 선수, 후배 체조 선수로 여서정 선수를 어떻게 평가한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봤었는데. 네네. 내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철 의원이.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와 딸 관계가 맞구나.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자신보다 오히려 선수 때를 비교해 보면은 자신보다 낫다는 말을 했었는데 현역 때 이 여홍철 위원이 이 성인이 돼서 좀 뭔가 자기의 기술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여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 대회, 큰 대회에서 막 즐기면서 경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할 거를 또 다 보여주니까 그런 모습에서 좀 자신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홍철 위원이 또 아버지로서 또 선배로서 또 이런 조언도 함께 남겼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서정이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은 그걸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본인이 어떻게 기술을 연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항상 저는 고개를 입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기량을 최대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 스태프들한테 조금 존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죠. 네, 아버지로서 또 선배로서 뭔가 정말 진심이 담긴 조언이라는 게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서정 선수가 뭐 그 사이에도 여러 대회에 출전하겠지만 일단 가장 큰 목표가 역시나 아버지가 금메달을 가져오지 못했던 올림픽,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향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내년 7월에 열릴 이 도쿄올림픽이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는 10월에 이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사실상 이 전초전격의 그런 대회에서 여서정 선수가 또 도전을 할 텐데 작년에 이 대회에서 여서정 선수가 5위를 했습니다. 네. 처음 나갔는데 5위를 한 거면은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여서정의 기술을 앞세워서 지금 메달까지도 노려보고 있는데 여서정 선수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뭐 세계 선수권이라든가 올림픽까지 한번 메달을 노려볼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사실 이 종목에서 가장 이 독보적인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 이 시몬 바일스라는 이 미국의 체조 스타거든요. 리우 올림픽 때도 정말 많은 금메달을 땄고 이 도마에서도 1인자로 꼽히는 그런 선수인데 여서정 선수가 남은 한 1년 정도 조금 더 기술을 연마하고 갈고 닦는다면은 뭐 메달은 물론이고 한번 이 바일스 선수와 한번 겨루는 모습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바이스 선수는 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바이스 선수도 한 10년 넘게 됐죠. 그래서 뭐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그런 또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이런 무대에서 정말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기계 체조에서는 뭐 과거에 이 나디아 코마네치처럼 현재는 또 이 시몬 바일스라는 네. 이 선수의 어떤 이 기계 체조, 여자 기계 체조 부문에서 정말 이 독보적인 그런 어떤 스타로 지금 떠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체조가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여러 종목 중에서 여서정 선수가 아마 한 개 정도 가져온다면 정말 이 여자 기계 체조에 또 이제 적지 않은 또 이런 어떤 바람이 좀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한 개 예상하셨는데 저는 2개 이상 예상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켜보죠. 통 크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부전자전 혹은 뭐 부전여전, 모전자전, 모전여전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스타 가족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스포츠계에서도 뭐 부자, 부녀, 국가대표가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축구의 차범근, 차두리, 뭐 농구의 허재, 허운, 또 뭐 야구의 이종범, 이정후 뭐 이렇게 또 떠올려지는데요. 뭐 같은 종목을 한 거는 아니지만은 뭐 탁구의 안재형, 자오즈민의 외아들 뭐 안병훈 선수가 또 프로골퍼로 이 PGA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중에서 뭐 이종범 코치와 이정후 선수 뭐 아시안 게임 작년에 야구 부자 금메달을 또 합작을 했었죠. 네. 또 그리고 프로야구 KT의 황재균 선수가 또 어머니가 이제 과거 19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 때 이 테니스 여자 단체 금메달을 땄던 그렇군요. 이 설민경 씨가 또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모자 아시안 게임 금메달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데 또 이런 선수들이 사실 공통적으로 DNA를 물려받기는 했지만은 또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림자가 늘 또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에 또 이런 어떤 노력이나 가치 그걸 또 딛고 이렇게 또 스타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욱더 이 가치가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참 세계적으로도 살펴보면 뭐랄까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그런 선수들이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김지한의 잡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